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최근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에 휩싸였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김민재가 AC 밀란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AC 밀란과의 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다소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며 수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고 4실점 후 후반 36분 교체됐습니다. 경기는 0대4 나폴리의 대패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축구대표팀의 3월 A매치에서 골맛을 본 황인범은 소속팀 올림피아코스로 복귀해서 바로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아리스와의 그리스리그 경기에서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에 리드를 안겼지만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그레이엄 포터 감독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포터 감독은 부임 후 7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고 포터 감독과 작별한다는 소식과 함께 첼시는 브루노 살토르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팀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캐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이기고 리그 3위로 올라서며 21년 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최지만과 배지환이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국인 타자 동반 선발 출전에 역사를 썼습니다.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최지만은 5번 지명타자, 배지환은 8번 2루수로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무안타로 침묵했고 팀도 1대3으로 패했습니다. 3안타를 치고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샌디에고 파디레스의 김하성은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복귀했지만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팀은 3회 말에 얻은 3점을 잘 지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트라웃과 오타니 쇼헤이의 쌍포가 폭발한 LA 에인절스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에서 김효주가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승은 중국의 인러닝이 차지했는데요. 최종 합계 15언더파를 기록해 생애 첫 우승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한편 미국 PGA 투어 텍사스 오픈에서는 안병훈이 합계 10언더파로 공동 6위에 올라 이번 시즌 두 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현은 7언더파 공동 15위, 김시우는 3언더파 공동 39위에 자리했고 우승은 캐나다의 코리 코너스가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두 분 바쁘셨죠. 뭐 개막도 개막인데 개막 전부터 야구 뉴스가 쏟아졌어요. 진짜 정말로 정신없이 네.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장정석 전 기아 단장이 포수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게 3월 29일입니다. 네. 다음 날이 바로 개막 미디어데이였고요. 또 개막을 하루 앞둔 3월 마지막 날엔 검찰이 중개권 비리 혐의로 KBO와 또 자회사 KBOP를 압수수색했다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불법 온라인 도박 의혹도 터져 나왔는데요. 이 수도권 모 팀
수준과 관련된 불법 도박 제보가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지금 5개 팀이거든요. 네. 일단 수도권 5개 팀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팀은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나 지금 제보 받은 거를 KBO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시 좀 시한폭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두렵네요. 일단은 그 수많았던 사건 사고와 뉴스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장정석 단장의 일은 정말 네. 이게 무슨 얘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현직 네. 단장이 그것도 협상에 나선 선수에게 내가 계약을 해줄 테니 뒷돈을 달라. 이런 뉴스는 제가 야구 기자 지금 17년 차 정도 됐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제 너무나 큰 뉴스였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 기사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고 확인에 네.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상황 전개는 이렇습니다. 박동원 선수 측에서 지난해 시즌 중에 FA 그러니까 연장 계약 논의 과정 중에 장 단장이 일부 금액을 내게 달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또 장 단장이 시즌 뒤 FA 자격을 얻은 박동원과 다시 만났을 때 또 뒷돈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습니다. 박동원 선수 측은 녹음 파일을 모그룹 최고위층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모그룹 최고위층에서 이제 기아 구단에 이거 사실 확인을 하라. 그래서 장 단장은 이제 미국에서 그 외국인 선수를 좀 보고 있었다고 해요. 네. 급히 입국을 했고 3월 28일 장 전 단장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구단은 그 다음 날 장 단장과의 의사는 별개로 29일 해임을 전격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녹취록이 있다고 하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 브로커도 아니고 이게 개인적인 일탈일지 저는 사실 더 큰 걱정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나? 사실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설마 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이게 관행처럼 굳어진 일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자칫 이 프로야구 전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구단 단장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일 자체는 정말 불가능하다면서 이들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 장 전 단장 측은 뭐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계약 자리에서 농담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계약을 달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단독적으로 말한 것도 좀 많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예,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참 가뜩이나 지금 WBC 이후에도 침체가 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좀 들뜬 마음으로 마냥 개막이 즐겁지만은 않을 분위기였어요. 앞서 그 네. 뉴스 전해준 것 전에 보면 롯데 서준호 선수가 또 미성년자 성착취 그렇죠. 의혹 이게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까지 사건 사고가 막 터지면서 정말 미디어데이가 사실은 한 시즌 출발을 알리는 자리고 모두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맞는데 미디어데이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꺾인 채 열렸고 또 제가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데이에 보통 불참을 하게 되면 부상 등의 사유를 알리고 불참인데 그냥 나가기 싫다 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단도 이런 걸 좀 알고 좀 분위기가 무겁게 미디어데이를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평소보다는 그래도 미디어데이가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겠지만 그래도 뭐 개막을 앞둔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시즌에 대한 뭐 각오, 기대를 내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새 시즌을 앞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미디어데이인데요. 올해는 또 특히나 4년 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좀 최대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띄워보려는 선수들의 모습이 좀 보이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좀 궁금한 대목 역시 우승 후보일 텐데요. 10개 구단이 가장 주목한 팀은 KT와 LG였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두 팀을 꼽아달라 이런 질문에 SSG, LG, 두산, 기아 등이 선택을 했습니다. 두 외인 사령탑은 나란히 키움을 좀 높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이강철 KT 감독은 좀 다소 과감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삼성과 하나를 만날 것 같다. 야구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두산, 롯데, NC는 빈손이었는데요. 이승엽 감독은 냉정한 평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서 또 우승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미디어데이에서 KT와 LG 같은 경우는 6개 팀 감독이 가을 야구에서 만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적기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번 예. 들었던 것 같은데. 예. LG의 적기로는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날이고 좀 네. 분위기를 타나 싶었는데 개막 전날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KBO의 이 자회사죠. KBOP라고 하는데요. KBOP는 이 리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네. 자회사거든요. KBO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그날 오전에 하루 전에 알려지면서 발칵 야구계가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 프로스포츠 단체가 검찰의 압수수색 받는다는 것은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일인 것 같은데요. 검찰에 따르면 KBOP 관계자가 배임 수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를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아직 정확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에는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야구계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누구 뭐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성원 모두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개막전을 앞두고 이제 이승엽 감독을 만났는데 나 또한 야구 선수 출신이고 야구인이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야구를 손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좀 더 잘 준비해서 새로운 야구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선 당연히 반성해야 되지만 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만 또 계속 생각하는 건 미래에 좋을 게 없다. 네. 그보다는 야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이 KBO 리그라는 걸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선수들의 음주운전 사실 계속 적발되고 그렇죠. 불법 도박 사건도 있었고 성 관련 범죄도 있었고 여기에 단장까지 일탈하는 KBO 리그 하면 이 범죄 집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KBO 리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심어졌는데요. 선수, 프런트, KBO 모두가 지금 딱 이 시기에서 반성을 하고 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그리고 깨끗한 이 클린 베이스로 하는 이런 걸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이에게 사실상 뭐 공인이라는 잣대를 씌워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야 된다. 네. 그런 것까지가 아니어도 그냥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행동들을 좀 피하거나 네. 예, 삼가거나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는 네.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11년 만에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이게 네. 모든 야구인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WBC 참패에 이제 각종 안 좋은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개막전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난 1일 전국 5개 구장이 만원 관중을 동원했는데 이게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개막전 매진이었습니다. 개막 첫날 총 관중이 10만 명이 넘었고요. 이는 2019년에 기록한 그 11만 명에 이어 역대 2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개막 둘째 날도요. 잠실과 인천이 매진됐고 이틀간 전국 5개 구장에는 19만 6,945명, 거의 20만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네. 마침 그날 또 날씨도 굉장히 맞아요. 좋아서 네. 또 마스크도 이제 좀 네.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이제 경기장에 와서 마음껏 좀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원 기사를 보고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이 선수들 혹은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네. 반성에 대한 이걸 또 고마워하고 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네. 더욱 더 조심하고 더 잘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행여나 또 해이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프로야구 인기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다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 야구를 그만큼 사랑하는 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죠. 예, 리그 구성원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짓을 해도 올 사람은 온다 이런 생각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는 생각이 진짜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 선수가 그랬어요. 이제 팬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공놀이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서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 뭐 선수를 했던 친구나 지인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 무대가 얼마나 대단한 무대고 맞습니다. 예. 꿈의 무대인지. 정말 거기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린이들 혹은 선수들이 동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 무게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일단은 개막을 했고 그리고 개막 2연전, 이제 개막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 재밌는 경기들 많았습니다. 네, 일단 볼거리가 정말 많았는데 네. 뭐 일례로 삼성과 NC의 경기가 열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네. 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대통령은 총 6명이었는데 횟수로는 8번째였다고 합니다. 또 이승엽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리그 원년 또 감독 대행 등을 제외하고 감독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역대 28번째라고 오. 합니다. 강인권 NC 감독 역시 같은 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승리를 곧바로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그 개막전 첫날 네. 표정이요. 경기 중반에 점수차가 좀 벌어지니까 한숨을 계속 쉬는 장면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경기가 동점되고 역전을 했을 때 이승엽 감독이 막 환호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희노애락이 네. 얼굴에 다 나타났다고. 그날 경기에 가장 관심은 이승엽 감독의 이 얼굴, 첫승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승엽 감독 아직은 이제 몸의 구성 자체가 한 선수가 반 정도 남아 있고 반은 감독, 반은 선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아마 속에서는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개막전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많은 점수가 나고 재밌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투수 입장에서 보면요. 경기력이 진짜 좋았나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10경기에서 119실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볼넷이 82개나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WBC 여파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투수들이 많다 이런 네. 시선이 불편한데, 단순히 2경기지만 아직 투수들이 뭐 몸이 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질타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도가 좀 혹시나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뭐 욕하면서 보는 우리 팀 경기 이런 것만 안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네. 이번 시즌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개막 2연전을 통해서 10개 구단 전력 이제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개막 2연전 리뷰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경기 취재하셨나요? 저는 문학 다녀왔습니다. 문학. 저는 이제 이승엽 감독의 사령탑 데뷔전이었죠. 잠실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나요? 일단은 뭐 만원 관중이고 네.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학 분위기 뭐 만원 관중 찾고 나쁘지 않았고, 문학에서 기록이 쏟아졌어요. 일단 안타, 시즌 첫 안타, 시즌 첫 도루, 시즌 첫 득점, 거기에 이제 홈런까지. 네.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17년 만에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르는 3전 4기의 이렇게 주인공이 됐고, 또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소 경기 150승을 이 개막전에서 달성했었습니다. 네. 김강현 선수가 나 개막전 첫 승이 이게 17년 걸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걸 물어봤어요. 150승이 기쁘냐, 네. 아니면 개막전 승리가, 아니면 개막전 승리가 너무 기쁘다. 그 징크스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예. 잠실도 시작부터 정말 치열했는데 무려 4시간 43분의 와.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엽 감독이 아예 경기 후에 정말로 희로애락을 다 느낀 것 같다고. 하지만 선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 1승에 너무 값진 것 같다,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가장 화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승엽 감독의 데뷔전이 좀 주목이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10대 10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날 양팀 통틀어 장단 26개의 안타, 17개의 볼넷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끈한 난타전이었는데 이 로하스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두산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차전은 또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팽팽한 투수전 끝에 롯데가 한동희 선수의 결승타에 힘입어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구가 진짜 몰라요. 예. 전날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데 둘째 날은 2점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양 팀도. 예.
두산에서는 일단은 이틀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돋보이던가요? 호세 로하스 선수 음. 외국인 타자 뭐 첫 경기 끝내기 홈런을 네. 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 좀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호세 로하스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쳤고 또 이승엽 감독도 첫 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럼 이 공인구를 보통 선수에게 보통 주거나 감독에게 주는데 둘 다 의미 있는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첫 홈런을 때린 외국인 선수 첫 승을 거둔 사령탑.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그 홈런공을 프론트가 찾아왔는데 이거 로하스 선수에게 줘라고 했는데 또 로하스 선수는 나는 1호 안타 공을 받았다 이미. 그래서 감독님이 가져가시라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반을 가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독이 특별히 또 로하스 선수에게 공 양보해줘서 고맙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이런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양보는 했지만 그날 사진은 찍으셨거든요. 굉장히 환한 미소로 네. 열심히 찍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막전 성적을 보면은 롯데도 사실은 시범 경기에서는 썩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만만치 않겠던데요? 네, 일단 외인 타자 렉스 선수가 뭐 시즌 초반부터 펄펄 날고 있습니다. 네. 두 경기지만 타율이 5할입니다. 또 시범 경기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안권수 선수도 롯데의 새로운 리드 오프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이 2선발로 충분한 자격을 증명한 이 나균환 선수가 눈에 띄었고요. 또 신인 이태현 선수가 두 경기 모두 출전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6.2이닝 무실점이네요. 사실 나균환 선수가 개막전 2연전 마지막 경기 나온다 했을 때 나균환이 왜 2선발이지? 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평가가 나균환 선수가 더 이를 악물고 던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배영수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2선발임을 이번에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나균환 선수 6.2이닝 동안 딱 100개의 공을 던졌는데 4개의 탈삼진을 곁들여서 무실점 완벽투. 그날 최고의 승리 히어로가 됐었습니다. 증명해냈군요. 네. 자, 그런데 롯데는 개막전부터 선수들의 부상이 있네요. 네, 롯데는 두산과 2차전을 앞두고 엔트리를 굉장히 좀 변경을 했는데 투수 이민석 선수와 포수 지시환 선수는 부상 이슈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 이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7번째 투수로 나서서 1.1이닝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다 팔꿈치 통증을 느껴서 자진 강판했거든요.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조금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이번 주 서울 소재 병원에서 2차 진단을 실시한 후에 좀 치료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포수 지시환 선수는 훈련 중에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었는데요. 좌측 내복사근 2도 파열로 복귀까지 약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근육 파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좋은 경과를 보여줬지만 또 이제 걱정거리가 한 가지 늘었고 개막 2연전 사실 이제 정말 시작이 시옷 정도 쓴 건데 맞죠? 예.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두산과 롯데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 이어서 개막전까지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두산은 올해 충분히 5강을 넘어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승엽 감독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새로 오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두산은 기대해도 되고 롯데는 지난 겨울에 많은 전력 보강이 있었지만 이대호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너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롯데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실히 뎁스가 좀 좋아졌다 좀 네. 이렇게 느꼈는데 선발 로테이션만 하더라도 나균환 선수가 이렇게 2선발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외인 원투퍼치 지금 박세웅 선수까지는 완전한 계산이 서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좀 예년과는 달리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튼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게 올해 목표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 사직에도 가을이 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때 또 해봅니다. 여전히 롯데는 좋은 평가받기는 살짝 모자른 네, 그런 것 같군요. 자, 그리고 키움이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고 맞붙었는데요. 1차전에서는 연장 10회 이영종 선수의 끝내기 안타. 2차전에는 또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라는 이 진풍경이 연출됐는데요. 개막 후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는 역대 3번밖에 안 나온 진기록입니다. 그렇네요. 안우진 선수는 분풀이라도 하듯이 예 정말 역투에 호투하더라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팀이 바로 키움인데 예. 이 뭐 비시즌 움직임도 그렇고 이중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팀 전반적으로 우리 좀 해보자 이런 좀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일단 확실한 에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우진 선수가 개막전에서부터 1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괴력투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이고요. 동시에 개막전 역대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입니다. 또 와. 마지막 퓨처스 FA 이영종 선수의 이 움직임도 정말 심상치 않은데 2경기 타율이 5할이 넘어가요. 1차전에서는 계속 무안타로 하다가 끝내기 안타를 쳤고요. 2차전에서는 4안타를 몰아치면서 다시 한번 또 펄펄 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를 보면서 그 기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걸 좀 생각했습니다. 시범 경기 믿을 거 못 된다. 네, 하나 2연패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세영 기자는 하나 이번에 좀 잘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가을 개막전에서 네. 한 끗이 모자랐는데요. 네. 저는 한화가 최근 앞선 연도에서 한화가 좀 무기력하게 패했는데 최근에는 2경기 끝까지 갔거든요. 한화가 역대 개막전을 치를 때 이렇게 꼭 끝까지 간 시즌은 최소 이 5위 진입 경쟁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도 3위 했는데 그때도 하나가 잘했거든요. 네. 저는 하나가 올해 5강 간다는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는 믿음을 이제 잃지 않고 있는 정세영 기자군요. 알겠습니다. 자, SSG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광현 선수가 자신의 징크스를 끊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역시 에이스입니다.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평균 구속도 142km 정도였는데 하지만 체인지업을 엄청 많이 던졌어요. 30개 이상을 던지면서 요령껏 타자들을 상대하며 150승을 챙겼고요. 2차전에서는 반면 이제 기아가 이 타선이 폭발하면서 13안타를 때리면서 SSG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많은 감독들이 우승 후보로 꼽은 KT와 LG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역시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1차전에서는 KT가 천적 켈리 선수를 공략하면서 11대 6 승리를 가져갔고요. 사실 KT가 그동안 한 번도 켈리 선수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날은 경기 초반부터 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차전은 LG가 서력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날 KT와 LG가 내세운 선발 투수 소영준, 김윤식 선수가 조기 강판이 됐거든요. 하지만 LG에는 든든하게 뒤를 막아준 함덕주 선수를 앞세워 첫 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11회 초 깜짝 스퀴즈 번트를 성공시킨 이 이천웅 선수의 센스도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NC와 삼성의 2연전은 어땠나요? NC와 삼성도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네. 1차전은 두캐넌 선수가 3회초 4실점만 하면서 NC 쪽으로 승리가 넘어갔는데 2차전도 사실 NC가 좀 많이 가져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 삼성에서 이제 뒷심을 앞세워서 했습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가 5회 구창모 선수를 상대로 때려내는 3점짜리 홈런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구창모 선수가 WBC부터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데 네. 빨리 NC 입장에서는 구창모 그렇죠. 토종 에이스가 살아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개막 이후 2경기만을 치렀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단 LG와 키움이 주중에 고척에서 맞붙습니다. 바람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되게 됐는데 고우석 선수는 없지만 LG는 이종범 코치가 있잖아요. 네, 퓨처스 감독으로 활약하다 지난 1월부터 LG 1군 주루 코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아들인 키움 이정우 선수가 변함없이 중심 타선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팀이 어떤 대결을 펼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유니폼을 바꿔 입은 두 포수죠. 두산 양의지 선수와 NC 박세혁 선수도 만나는데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유니폼을 이렇게 갈아입은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SSG 롯데 이 유통 더비. 네. 롯데가 SSG가 지난해 우승을 하면서 지난 겨울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이 두 팀이 유통 라이벌 더비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게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구지만 그래도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따끔한 질책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